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분들이 길어진 노후가 두렵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라도 나오겠지.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타깝게도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더 슬픈 것은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진 요즘, 자식들도 본인 살기에 바빠진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물가는 어떻습니까? 병원비, 생활비, 식비, 모든 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동네 김밥 한 줄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죠. 10년 전만 해도 1,500원이던 게 지금은 4,000원이 넘었으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돈 쓰는 방식에서 작은 차이를 두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공통된 지혜와 꼭 피해야 할 4가지 지출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훨씬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되는 지원입니다. 자식 키우는 건 좋기 서른까지 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등골이 휘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손주 키우는 자식들 도와준다고 통장이 휘어버리네요. 자식 키우느라 노후 준비도 못한 우리 세대들의 한숨 소리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더니 그래도 자식인데 어떡하나? 나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젊은 시절에는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는 말에 속았나 봅니다.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월급쟁이 자식은 전셋값 오른다고 울고, 결혼한 자식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울고, 취직 준비 중인 자식은 학원비 때문에 울고, 먼저 울어야 할 우리 통장은 이미 눈물이 다 말랐는데 말이죠. 요즘 노인정에 가보면 이런 말들이 한숨처럼 새어나옵니다. 손주 학원비 대느라 우리 약값이 없네. 적금 깨서 전세금 보태줬더니 이젠 생활비 달래. 퇴직금 반은 큰 애 보태주고 반은 작은 애 보태줬더니 남은 건 빈 통장뿐이네. 젊어서는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저축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모아둔 돈마저 자식들 준다고 털어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요즘 자식들을 보면 부모를 향한 효라는 감정보다는 돈이라는 현실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을 때는 찾아오고 연락도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발걸음도 뜸해지는 게 요즘 세태라고 하네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72세 윤모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 큰 집에 혼자 있기도 무섭고 평소 약속했던 대로 아이들에게도 유산을 조금씩 나눠주고 싶었죠.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빌라라도 사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큰딸은 제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요즘 빌라도 너무 비싸요. 전세로 가시는 게 어때요? 그러더니 이제는 매일 전화해서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해요. 투자하면 매달 이자 준다고. 어제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월세랑 생활비 매달 드릴게요. 그동안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솔직히 흔들려요. 아들 말대로 하면 매달 생활비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전세로 가면 나중에 또 이사 가야 할 텐데, 그때는 어쩌나. 돈을 아들한테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내 자식인데 설마 나쁜 마음이 있겠냐만. 자식이라고 다 믿었다가 낭패본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선택에 있어서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자식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윤모 할머님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자식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어요. 지금 자식들 욕심에 맞춰 모든 걸 내어주셨다가 나중에 부모인 우리가 힘들어지시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됩니다. 자식들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듯이요.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주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떠나는 날 모든 것은 자식들의 몫이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효도를 가르치는 길이 아닐까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고정지출 비용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은퇴 후의 삶은 딱히 생각한 적 없었는데 퇴직하고 보니 세상이 180도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이 전부 달라 보였습니다. 수입은 연금 하나로 줄었는데 나가는 돈들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 오르듯 조금씩 늘어만 가더라고요. 특히 겨울이면 더 무섭습니다. 난방비 고지서 들어올 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매달 초 자동이체 날이면 통장 잔고가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최근 노인정에서 만난 두 분과 대화를 했는데 걱정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67살 박모 씨는 이렇게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2평에 살 때는 관리비가 70만 원이 기본이었어요. 거기에 겨울철 난방비는 80에서 90만 원씩 나오고 차도 있으니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에 정비비까지 매달 50만 원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통신비도 휴대폰 2대에 인터넷 TV 결합 상품이라고 했는데 15만 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200만 원이 넘으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반면 작년에 32평으로 이사한 옆집 65세 최모 씨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45만 원대로 확 줄었어요. 난방비도 50에서 60만 원 선이면 충분하고. 차는 과감히 없앴죠. 대중교통비가 고작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바꾸고 인터넷도 저렴한 걸로 하니 한 달에 8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절약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 역시 예전엔 저도 체면 때문에 아파트 평수도 못 줄이고 차도 못 팔고 그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월 100만 원 차이는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자식들 용돈도 주고 부부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죠. 그럼 매달 새어나가는 고정지출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각종 할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지하철 전국 무료, 기차 주중 30% 할인, 일부 지역 시내버스 무료, 통신요금 복지 할인, 선택 약정 할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할인 혜택 등 다양합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간단한 혜택부터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니 꼭 관련 지자체나 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세요. 둘째,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무심코 빠져나가던 돈들.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살펴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쓰지도 않는 케이블 TV 부가 서비스, 전화 한 번 안 하는 집 전화비, 자동 갱신되는 보험료까지. 한 번 정리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절약됩니다. 셋째, 주거비는 현명하게 조절해 보세요. 평수를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면 단열 공사를 하거나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정비 절약이 불편함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정작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정비 절약에 대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 경조사비입니다. 본래 경조사비는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투자가 되어버렸고 체면치레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받지 않으면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경조사가 있어야 돈이라도 모으지 하며 농담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들 돌려받을 것이라 믿으며 부조를 했지만 실상은 참 냉정합니다. 작년에 은퇴한 제 친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대기업 인사팀에 근무했던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달 큰딸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경조사비로 써왔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그게 참 후회가 되네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전국 각지에서 청첩장이 왔습니다. 직급이 있다 보니 경조사비를 적게 낼 수도 없었죠. 본사 임원 자제분 결혼식엔 100만 원, 지방 계열사 부장 자제 결혼식도 50만 원은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200만 원 넘게 경조사비를 쓰다 보니 적금을 깨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노후는 어떡할 거냐고 타박했지만 저는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텐데 뭐라고 큰소리 쳤죠. 지난달 제 큰딸 결혼식, 전 직장 동료 50명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100만 원씩 했던 분들, 50만 원씩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참석한 건 3명뿐이었어요. 더 서글픈 건 축의금이었습니다. 제가 100만 원 부조했던 분들은 10만 원, 50만 원 냈던 분들은 문자 한 통으로 축하 인사만 보내더군요. 심지어 제가 직접 지방까지 가서 100만 원씩 했던 분들은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계산해보니 30년간 경조사비로 쓴 돈이 1억이 넘더군요. 그런데 딸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은 고작 1,000만 원. 지금 생각해보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적금을 들었더라면 지금 노후가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요즘 후배들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쓰는 경조사비 절대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얘기만 들어도 경조사비는 참 양날의 검 같습니다.
안 낼 수도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낼 수도 없는.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체면 때문에 과하게 쓴 것이 후회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경조사비는 절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부었던 돈이 나중에 그대로 돌아올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첫째, 정말 가까운 지인 외에는 과감히 축소하세요. 마음만 전하는 선에서 가볍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경조사비 월 한도를 정하세요. 수입의 5%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노후를 위협하는 과도한 지출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본인 가족 행사도 소규모로 진행하세요. 자녀 결혼식도 꼭 필요한 하객만 초대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마음만 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조사비에 대한 여러분만의 현명한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네 번째, 투자와 사기 유혹의 늪을 조심하세요.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싶을 겁니다. 처음 3에서 5년 정도는 부부여행도 다니고 동창회에도 나가고 노인회관도 들르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수입은 없고, 금리는 바닥이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러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금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통장에 둬서 뭐하나. 땅 투자하면 무조건 번다더라. 3개월만 하면 원금의 20%는 보장된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 거라 확실해.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노인회관에서 알게 된 지인, 교회나 성당에서 만난 교우. 이런 분들이 들려주는 대박 투자 이야기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지인이 추천해준 투자에 실패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68세 정모 씨의 사연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교회에서 알게 된 집사님 소개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처음엔 2천만 원을 넣었는데 2달 동안 정말 매일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원금의 30%씩. 너무 신기했어요. 주변 교인들한테도 소개하고 퇴직금도 더 넣었죠. 다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제가 마치 은인이라도 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수익금이 끊겼어요. 회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알고 보니 저희 교회 교인들만 100억 넘게 피해를 봤더군요. 저를 통해 투자한 분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평생 모은 퇴직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끼고 투자했는데 이제는 매달 대출이자 갚기도 버겁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에요. 이런 투자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 있다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집을 팔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친한 자식에게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자 권유는 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을 목표로 시작되니까요. 둘째, 노인정이나 교회 등 종교 모임에서 나온 투자 이야기는 더더욱 조심하세요. 신뢰관계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가장 많은 피해를 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투자 권유를 받으면 꼭 72시간은 기다리세요. 오늘 계약하면 특별 혜택, 이번 주까지만 할인합니다. 같은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서두를수록 후회가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자녀들과 투자 상담을 하세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네가 보기에 어떠니? 젊은 자녀들은 인터넷에서 사기 수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녀와 상의하면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잃은 돈은 다시 벌 기회가 없습니다. 새로운 투자 이야기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하지만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잘 아는 것, 이해되는 것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작아 보여도 원금이라도 지키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모든 걸 잃고 자식들에게까지 빚을 떠넘기는 일만은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는 어떠신가요? 투자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9%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 대체율이 6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3% 수준에 그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은 놓치지 말아야겠죠? 돈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젊음도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가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더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